통증 조절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감이 더 커져서 이후에 오히려 마약성 진통제를 더 찾게 돼서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남필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정헌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 주위 분들 중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통증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시죠. 이런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무통주사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수술 부위 주변 구조물의 통증이겠죠. 예를 들면은 근육이나 신경, 혈관 등 손상을 받아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빈도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마취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를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기도 안에 튜브를 삽관을 하고 마취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수술 부위 통증보다 목구멍 안쪽 통증이 더 심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부위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지 수술이나 아니면 하지 수술이나 척추 마취 수술 시에는 이런 바늘들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런 바늘들은 아주 얇긴 하지만 환자들이 천자 부위에 통증을 가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특성상 그 작용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제 통증을 오히려 더 격하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나 규모,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을 받아들이는 그 민감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취가 풀리는 시점부터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풀린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을 해서 한 48시간 내에 가장 극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간혹 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지속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진통제를 맞으면 상처가 오히려 낫지 않는다, 중독이 될 수 있다, 의존을 할 수 있다, 참는 게 미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진통소염제나 몇 가지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통소염제는 사용을 합니다. 진통소염제는 그 자체가 극심한 통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량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신장이나 간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진 않고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일회성 주사요법으로 근육에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정맥 내 주사하는 요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주사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 마약 사용량이 늘어나게 돼서 구역질이라든지 구토 증상, 호흡 억제나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들 모두 꺼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진통소염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복합적으로 다제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환자 감시하는 시스템도 많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맞다는 표현이겠고요. 전 세계적 논문에서도 이런 다제요법을 이용한 지속적인 정맥주사 요법이 효과를 올리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근육의 위축이나 강직이 발생하고 우한 발열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활동성이 저하가 됩니다. 조기 보행이나 조기 재활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폐호흡 운동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적절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색전증이나 무기폐입 위험성이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는 스트레스성 증후군에 빠지게 돼서 우울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계속 악순환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깨 수술 같은 전신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무통주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가고 수술 부위에 전이나 후에 신경의 약물들을 주사를 해서 신경 차단술을 해서 통증의 그 강도를 빨리 없애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요. 부위 마취는 조금 다릅니다. 기간이 경과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를 대비해서 무통주사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술이 아주 작다든지 통증이 아주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나 비마약성 진통제를 일회성으로 주사하는 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치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게 무통주사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맥 내 약물 주사입니다. 이 통 안에 마약성 진통제와 여러 가지 약제들을 섞어서 일정량의 약물을 일정 농도의 속도로 주입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초기에 수술 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 통증의 세기를 전체적으로 약화시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이제 움직인다든지 돌발치 못하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통증
통증을 미리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버튼을 계속 누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누르면 약물이 과량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통주사가 작성하는 시간 동안에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양은 이 일회성 진통제 사용량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효과는 올라가서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이 이제 정형외과 수술하는 병원들의 한 90% 이상은 2, 3일 정도면은 통증 점수로 환산했을 때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었던 것이 한 4점에서 6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점수가 7점 이상일 때 적절하게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이고요. 통증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감이 더 커져서 이후에 오히려 마약성 진통제를 더 찾게 돼서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통증 조절을 하면은 3일, 4일 경과한 이후에는 이제 진통 소염제나 비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배제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자들마다 구역질이나 구토가 가장 많은 증상이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호흡이 억제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단순하게 끊을 것인지 부작용의 증상을 대처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하면서 지켜볼 것인지 간혹 부작용이 처음엔 좀 심했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조절을 하고 대책을 세우다 보면 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수술의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무통주사 무조건 좀 부작용 생기다가 끊지 마시고 적절히 사용하셔서 빠른 회복하시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을 하고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